자, 이번 사건은 말이죠.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좀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좀 많이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. 예. 자, 딸을 살해한 살해죠. 60대 엄마. 어제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.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나는 나쁜 엄마다. 자, 일단 뭐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좀 정리하고 가죠. 네, 지난 5월 23일에 벌어진 사건인데요.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이 자신의 30대 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살해를 했습니다. 여성은 또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는데요. 6시간 뒤에 아파트를 찾아온 아들에게 발견돼서 목숨을 건졌습니다. 예, 이 60대 엄마가 살해한 이 딸 장애인이었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30대 딸이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 장애, 뇌병명 1급이라고 그래요. 그러면은 노예시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노예심에서 있기 때문에 엄마가 어디 가지 못하고 애를 케어해야 되는데 그 한 38년, 이건 정말 38년을 케어했다는 건 상당한 노력과 뭐 정성이 필요했던 건데요. 또 딸이 지금 뇌병변에도 불구하고 또 대장암 3기 거의 날기지 않습니까?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케어하기도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라든가 뭐 신체적으로 아프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뭘 생각했냐면 그래 딸이 이런 상황이니까 딸을 사망케 하고 나도 죽자 이런 마음에서 아마 수면제를 구해서 먹인 것 같은데 저는 이 사건을 들으면서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. 어떻게 부모가 딸을 살해하기 힘들잖아요. 하지만 오죽하면은 딸이 저렇게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기도 하기 때문에 본인이 딸을 뭐 죽게 만들고 본인도 죽으려고 했을까 가슴이 답답하고 아플 뿐입니다. 예.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딸은 사망을 했고 60대 엄마는 이제 깨어난 겁니다. 자, 그러면 소장님 왜 혼자 이 60대 어머니는 38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혼자 이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건지. 네, 그러니까 일단 뭐 위탁시설에 보낼 만한 경제적 여력은 되지 않았고요. 그리고 남편이 계시지만 남편은 생계를 위해서 이제 타지를 다니시면서 돈을 버셔야 했고요. 그리고 아들이 또 한 분 계시는데 아들은 이제 결혼을 하면서 독립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오롯이 혼자서 이 딸을 뇌병변 1급은 정말 모든 걸 다 옆에서 해줘야 되잖아요. 보행도 식사도 용변도 이동도 차를 탈이 양쪽 팔을 못 쓰시는 정도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이 어머니 혼자서 하시던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대소변을 치운다라는 게 뭐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아프셨을 때 그걸 해봤던 경험이 있는데 정말 좀 힘들더라고요, 진짜 많이. 그래서 근데 이걸 38년 동안 하셨다는 거잖아요. 예. 자, 그런데 이제 박 변호사님이 일단 일반적인 어떤 살인범들이야 당연히 구속이 되지만 그래도 이 60대 여성 어머님은 그래도 구속을 안 시켰더라고요. 그렇죠. 살인죄 뭐 방법을 여하를 묻지 않습니다.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시켰을 때 살인죄가 되고 그걸 의도했던 것은 뭐 당연하기 때문에 그 자식이든 누구든 살인죄는 성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반적으로 살인죄라면 범죄가 중대하죠. 사형, 무기,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다만 이 사건에서는 증거인멸 우려, 도주 우려 이 부분이 없다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. 이 친모, 범행 자체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또 혹시나 밖에 나가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진술했기 때문에 이것이 뭐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도주 우려가 없다고 봐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. 특히 판사는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. 영장 실질 심사하기 전에 뭐 범행 동기 그것도 고려는 했는데 그 기자들이 질문이 있었어요. 딸한테 미안하지 않느냐 하니까 너무 미안하다 같이 못 살았어. 그러면서 울었던 부분 이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됐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예, 첫 재판에서 변호인이 이 60대 엄마가 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정말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라고 했대요. 뭐 당연하죠. 38년 동안 간병을 했으면 온전했다면 그게 더 이상했겠죠. 자, 그렇지만 뭐가 됐든 소장님, 네. 뭐 살인은 살인이고, 네.
아유, 참 예,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요. 저도 맨 처음에는 왜 이런 사연이 있는 분께 12년이나 구형을 하셨지?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도대체 38개월도 아니고 38일도 힘든데 38년 동안 어떻게 이걸 하셨을까 싶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법은 또 만인 앞에 평등한데 어쨌든 살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구형을 안 할 수도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저는 이 어머니면 극심한 우울증이었다.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다음에 심신미약 상태였다.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이 어머니는 본인의 우울증과도 싸워야 했지만 뇌병변 1급이라는 딸의 모습 그리고 그 딸이 그것만으로도 너무 안쓰러운데 대장암 3기까지 받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워했다는 거예요. 딸의 그 고통을 보아야 하는 어머님의 마음은 정말로 찢어졌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재판 과정에서 이 기자, 이 60대 여성의 아들이 그러니까 딸 사망한 딸의 오빠겠죠. 뭐라고 증언을 했습니까? 일단 평소 누나 건강 상태랑 동생이군요. 뭐 어머니의 양육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언을 했는데요. 이 어머니는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이 누나에게 그러니까 자신의 자식에게 예. 대소변 냄새가 날까 봐 매일 깨끗하게 닦아주고 다른 엄마들처럼 세상에. 옷도 예쁘게 입혀주면서 키웠다고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살던 분인데 누나가 암 진단을 받고 엄마가 많이 힘들어하셨다면서 살이 그때 너무 많이 빠져서 다른 사람 같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 아들은 자신은 엄마의 범행을 우발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요. 우리 가족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망가진 어머니의 몸을 치료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서 울먹이기도 했습니다. 예. 자, 일단 뭐 이 결심 공판에서는 피의자들이 최후 진술을 하지 않습니까? 이 60대 여성 최후 진술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. 진술을 했는데 내용이 예. 뭐였냐면요. 그때 당시에는 제가 버틸 힘이 없었다. 그래서 내가 죽으면 딸을 누가 돌볼 수 있겠냐. 여기서 끝내자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고 이런 말 하면서 오해를 했다고 그래요. 방청객이 참 숙연해졌는데 일대 이제 그 변호인은 뭐라 했냐면 최후 변론에서 죄는 명백하다. 하지만 38년 동안 대소변 받아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냐. 뇌병변을.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은 그 말기 대장암은 고통스럽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고통을 끝내주려고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사실은 수면제는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게 계획범죄로 볼 수도 있어요. 하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고 고통을 끌려고 우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발적인 범행이니까 참작해 달라고 진술을 했습니다. 자, 소장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뭐가 됐든 이게 우리 사회 그러니까 당장 제가 사건 반장 지금 진행 2년째 하면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을 한 몇 번을 더 했던 기억이 납니다. 네. 네,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장애 가족들의 상담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참 이렇게 이교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시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병원도 학교도 센터도 납병원 뭐 모든 것이 다 부족하다라는 거예요. 있지도 않고 가려면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가족들의 이 장애 가족은 좀 정부에서 도와줄 수 있고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자, 박 변호사님. 네. 제가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많은 의견 주시고 있는데 그건 제가 마지막에 우리 이 기자한테 묻고요. 검찰은 일단 12년을 구형을 했고 일단 재판부의 판단만 남은 건데 어떻게 될까요? 자, 왜 12년을 구형했냐면 살인죄가 성립하는 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. 우리가 양형을 판단할 때 있어서는 동기 부분을 가장 많이 봅니다.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참작할 만한 동기는 없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. 계획적인 요소도 있는 것 같고. 그래서 동기가 보통 동기일 때는 한 10에서 16년 정도가 되고 그 중간적인 정도인 12년형을 좀 구형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재판부에서 동기가 만약 참작할 수 있다. 예컨대 대장암 3기라는 그런 부분 또 진지한 반성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참작할 만한 동기가 된다 그러면 양형은 많이 줄어듭니다. 그렇다면 7년, 5년 정도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판결 선고할 때 가장 봐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. 예. 자,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말씀 좀 전해 주시죠. 양영희님은 저도 어머니 아프실 때 대소변 받아낼 때 많이 힘들었는데 친모가 안쓰럽습니다. 힘들었을 것 같아요. 혼자서라고 말씀해 주셨고요. 시민1님은 조두수는 감형해줘서 12년형이고 저 어머니는 엄벌에 처해서 12년 구형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. 또 현정희님이 저 어머니 마음은 누가 치료해 주나요?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자, 김지숙님은 장애아를 키우고 계신 어머니이신가 봐요. 방금
내가 없으면 이 아이는 어쩌나라는 생각을 매일같이 합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네요. 자,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.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이거 눌러주세요.